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시니어 부부를 위한 가정생활 설명서 이런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 가정의 중심 부부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 5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부부는, 그러니까 아내는 또는 남편은 승부의 상대가 아니다 이거죠. 저는 아내한테 집니다. 예, 지는 게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잘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존심은 쓸 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자존심을 아내한테만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존심은 쓸 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다른데 자존심 쓸 때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진다. 져준다가 아닙니다. 지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서 지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서 져야 돼요. 져주면 안 돼요. 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저는 아내에 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제 소득의 50%는 아내 몫입니다. 아내가 50%. 왜냐하면 제 월 소득이나 저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제 아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50% 이상 줘야 되는데 50%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50대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금 지킨 지가 오래됐습니다. 50% 이상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아내의 구매 의사 결정을 참견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제 친구들 중에 요새 보면 아내가 크레딧 카드 쓰면 핸드폰에 띵동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게 연결해 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쓰질 말게 하던가. 네. 어차피 씁니다. 그거 보고서 또 화를 내요. 이렇게 얘 또 긁었어. 그러면 안 되죠. 아내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 생활을. 그리고 알 필요가 없죠. 언제 썼는지.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만일에 집에 가시면 바로 끊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이 쓸 일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엉뚱한 데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자존심은 우리 거친 세포를 헤쳐나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거래처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다른데 자존심 쓸 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자존심을 쓰는 거는 버려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이후로 저한테 그 자존심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내한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내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입니다. 아내 같은 직장인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여러 가지 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아내가 구매 관리하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구매 관리하는데 가장 큰 의사결정자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관리합니다. 예. 그다음에 가정의 모든 생활을 관리하는 또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관리자예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아내가. 그 중에 하나가 온 가족의 고민 상담사예요. 예. 딸이 들어갔고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아내는 굉장히 따뜻한 얼굴로 그랬어.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너 같으면 내가 너라도 울었을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남편이 와갖고 나 오늘 부장한테 깨졌는데 아주 그냥 나 힘들어 너무. 이것도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온 집에 쓰레기 같은 모든 얘기는 본인한테 다 들어와요. 그거를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남편이 들어줘요. 남편이. 분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 얘기 몽땅 다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하는 게 아내라고요. 아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깥에서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한테 뭐가 없어요. 직업인인데. 봉급이 없어요. 봉급도 없죠. 휴일도 없어요. 휴일도. 토요일 날이라고 밥 안 먹어요?
먹잖아요. 예. 세 끼 다 먹잖아요. 그다음에 휴가가 있습니까? 방학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편도 알아줘야 된다 이거죠. 아내가 프로페셔널이에요. 한 가정을 이끄는 프로페셔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아내는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일요일 날이고 뭐 토요일이고 없이 계속 일하고 이래갖고는 곤란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일단 같이 일하자. 물론 그렇다고 그래갖고 뭐 제가 갑자기 그 음식 솜씨가 좋아갖고 뭐 음식을 하거나 그러진 못해도 주말이면은 외식을 하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제가 아침에 그 사과도 깎고 커피도 내리고 뭐 빵도 사다가 같이 먹고 그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를 좀 해방을 시켜줘야지 그거는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제가 또 그 특별히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제 C기업에 다닐 때는 그 1년에 해외 출장을 많이 갑니다. 뭐 홍콩도 가고 뭐 싱가포르도 가고 뭐 파리도 가고 뭐 이렇게 가면 그렇게 갈 때마다 저는 아내를 꼭 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는 가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회의를 하고 아내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뭐 구경도 하고 뭐 백화점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돌아올까요? 가정으로 돌아와요. 그러한 센스나 그런 안목이나 그런 지혜가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는 만일에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고 그러면은 아내가 같이 동반해서 회사 돈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밥은 자기 돈 갖고 먹으면 되는 거니까. 비행기 쌍만 더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내가 앞으로 계속 살까요? 황혼이혼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야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너하고 이제 그만 살아. 굉장히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배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부터라도 주말은 가정생활을 같이 쉬어야 하고 또 직장인은 9 to 5잖아요. 5시나 6시 되면 하루 일이 끝나니까 아내도 6시나 7시 되면 하루 일이 끝나고 본인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밤 11시에 야 라면 좀 끓여와. 그거는 매력적인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한테 자녀에게 남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그 주말에는 시간을 같이 보내요. 주말에. 그래서 시니어 부부들도 그 시니어 부부에게 또 어려운 점은 남편이 집에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도 자기 그 취미 생활이나 자기가 할 일을 9 to 5는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아내하고 같이 그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주말에는 생활을 같이 해요. 주말에 남편하고 계속 생활을 같이 하세요?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안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같이 있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색해. 같이 있질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여보, 우리 친해져. 이거는 곤란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같이. 그래서 저는 주말에 아내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외식도 같이 하고 장도 같이 보러 가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가 1990년대 벌써 30년이 됐네요. 그때는 장 보러 갈 때 이렇게 제가 카트 끌고 다니는 남자가 별로 없었어요. 이상한 놈으로 봤어요. 종업원인데 종업원 같지는 않고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거의 반반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새. 장 보는 아내하고 장 보러 갈 때 같이 손잡고 가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안 즐거우세요? 네, 즐거워요. 그리고 그 어떤 생활을 같이 하는 게 같은 그 취미를 같이 그 쉐어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같이 있을래도 못 있어. 그렇지 않고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대방을 스캔하기 시작해. 이렇게 보면 그 지적사항이 계속 나와. 하나, 둘, 셋, 넷. 보는 게 두려워. 서로 보는 게. 그런 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내가 아유 그 우리 와이프가 그 참 어디다가 내놓기도 어렵고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나는 당신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예쁜 여자 같아. 저는 언제나 그래요. 그렇게 그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요? 본인한테 저한테. 그래서 저희 집의 스탠다드는 남자가 머리가 빠진 거예요. 저희 아내는 남자가 머리숱이 많으면 굉장히 산만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머리가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보면. 그 본인 와이프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저한테 보답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와이프도 이제 한갑이 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갑 이상 중에는 당신이 최고야. 한갑 이하 중에 한 두 번째 갈까? 이쪽 서울시에서는 당신이 최고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지가 한 30년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습관이 돼, 습관. 그리고 또 그렇게 보여요. 와이프가 점점 이뻐 보여, 이렇게 보면. 이쁘다고 자꾸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뻐요. 근데 이상해. 이게 어디가 이상해. 너 너무 이상해. 그러면 점점 이상해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돈이 드냐고요. 근데 돈이 안 드는데도 그런 짓을 안 해. 우리 친구들 보면 제가 이런 강의를 어디 가서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 가족끼리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 그다음에 남편은 지속적인 그 유머하고 위트의 공급자예요. 여러분은 유머가 있는 남편이 좋아요? 돈 잘 버는 남편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답은 돈 잘 벌면서 유머가 있는 남편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유머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머라는 게 하루아침에 키워지지가 않아요. 자꾸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또 유머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유머가 있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자를 고를 때 본인들 말고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저 배우자를 고를 때 그런 기준도 생각해봐라라고 조언을 해보세요. 유머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감정 계좌를 평소에 쌓아야 돼. 평소에는 막 하다가 막 그냥 대충 하다가 결혼기념일 날만 되면 갑자기 오늘은 축제야. 난 당신이 최고야. 그랬다가 그날 12시 지나면 또 갑자기 돌변해갖고 이상한.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평소에 잠옷 입었을 때 아무 때나 평소에 잘해요. 평소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주면 그게 나중에 큰 결과를 날 수 있다. 시니어가 되면은 그걸 개타요. 개를 더 큰 결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아내한테 조건을 걸면 안 돼. 조건을. 야, 너 요번에 이거 하면 저거 해줄게. 이런. 아내는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런 인격체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조건을 걸면 곤란하죠. 이건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야, 너 요번에 1등 하면은 내가 사줄게. 그거는 굉장히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을 걸지 마세요. 무조건 당신. 무조건 당신이 최고고 당신이 예쁘고 당신이 맞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며칠 전인가 태진아라는 가수가 자기 아내한테 하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아내를 중전처럼 대한대. 중전.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내가 저를 뭐처럼 대하겠습니까? 왕처럼 대한대. 야, 이 사람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현명함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부부 생활에 중요한 게
스킨십이 중요합니다. 스킨십. 그래서 저는 장 보러 갈 때나 이럴 때 꼭 아내의 손을 잡고 갑니다. 손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긁어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아파트에서 손잡고 가면은 딴 사람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저 사람. 근데 요새는 손 잡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손을 잡아보세요. 오늘이라도 가서. 저는 자식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저 와이프도 그렇고 언제나 손을 잡습니다.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내와 같이 있는 것도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하고 같이 그 한번 안고 저 뽀뽀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매일 이렇게 루틴이 되면 그게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 30년 안 하다가 갑자기 은퇴해 갖고 야 뽀뽀하자. 이게 정신 나갔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그 언어라는 게요. 그래서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 그 요소에 우리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스처나 뭐 청각적인 요소나 이런 게 말 내용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당신 사랑해 이런 내용보다도 가만히 가서 안아주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평소에 남편하고 그 점심시간에 그 문자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점심에 한번 그리고 저녁에 통화하고. 그건 매일 안 하면 맨날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유 왔나 보다. 그 우리 어떤 분은 보면 본인의 그 집에 식구들이 왔는지를 저걸로 체크한대요. 신발이 있으면 와이프 왔구나. 와이프 신발이 있으면 신발 없으면 아직 안 왔네. 그 어디 뭐 죄수들이에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지. 서로 스킨십을 매일매일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갑자기 하면 서먹서먹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된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습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완결편입니다. 저의 그 부부 생활의 완결편은 가장 중요한 게 아내의 말이 무조건 옳다예요. 아내의 말이 진리다. 무조건 옳다. 그거의 부록이 혹시 의문이 생기면 아내한테 다시 물어본다. 그게 그 부록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이 옳다예요. 아내의 말이 무조건 옳다. 이걸 머리에다가 각인을 시키고 생활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어떤 분이 이런 강의 듣고서 그러시더라고요. 갈 길이 너무 멀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근데 아내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만든 부록인데요. 첫 번째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그런 그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저도 뭐 사실 신혼 때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를 사러 가면 냉장고를 사러 간 게 아니다 이거죠. 뭘 하러 가겠어요, 여러분들? 백화점 전체를 시찰하러 가는 거예요. 1층부터 훑어야 돼. 그래서 한 3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거기서 밥도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우리 남편들의 큰 문제가 야, 샀으면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여자들은 그게 시작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백화점에 간다. 그러면 오늘은 이게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은 백화점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저는 그 여성들 옷 사고 그러는데도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이렇게 골라도 주고 그러는데 거긴 잘 안 오더라고 보면. 나 저쪽 딴 데 가 있을 테니까 몇 시에 만나자. 뭐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왔는데 와서 같이 옷도 고르고 같이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남편 옷 고를 때도 이렇게 사고.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남편 옷도 아내가 고르고 아내 옷도 아내가 고르고 그래서 남편은 어떤 옷인지 모르고 그냥 입고 그거 굉장히 큰 미덕으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라 옷 고르는데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 와이프한테도 보여주고 와이프도 또 의견을 얘기하고 저도 또 와이프 옷을 보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제가 컨펌하지 않으면 안 사요. 제가 그 여러 가지 많이 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좋잖아요. 쇼핑 같이 하면. 어차피 백화점을 뭐 안 갈 거나 아니려면. 어떤 사람은 쇼핑이 제일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쇼핑이 가장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내의 외출 준비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의 준비와 같아요. 그 각오를 해야지. 와이프가 뭐 머리 감고 있으면 뭐 현관 나가고 야 안 가? 그거는 파멸의 원인이 파멸이에요. 아 준비하시나 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TV 보고 있어야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모든 생활이 불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던가. 예. 어차피 같이 살 건데 같이 살려면 착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즐겁게 행복하게. 예. 그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건 이해를 지금 출정 준비를 하는구나. 예. 천천히 해라. 오늘 안엔 뜨겠지 안 뜨겠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내가 원하는 답은 이성적인 답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편이 돼 주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인가 뉴코아 할 거예요. 거기가 어디 그 백화점의 주차장에다가 아내가 차를 삐딱하게 이렇게 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내가 아내한테 막 야단을 쳤거든요. 왜 주차를 그렇게 했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 얘기해요. 그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됐으면 됐나 보다. 잘 됐다. 요새 주차 제도가 바뀌었나 보다.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대는 게 요새 유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으면 본인만 괜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의 답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그거를 자꾸 내가 정답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정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답이 꼭 똑같지는 않아요. 또 어떤 날은 바뀌어. 답이. 오늘은 3번이야. 그러면 오늘은 3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3번이에요? 그러면 반항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걸 굉장히 센스 있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매일 실행해야 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당신이 최고다. 너 오늘 진짜 이쁜데? 예뻐.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예뻐.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게 계속 생활화돼야 돼요. 어느 날은 이뻤다가 어느 날은 안 이뻤다가 그러면 이거 하기가 어려워. 머리도 나쁘고 그러니까 최고다 오늘. 완전 멋있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습관화돼야 된다 이거죠. 생활화돼 갖고 근육처럼 이렇게 붙어야 돼요. 칭찬도 근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도 저를 여보 오늘 너무 이뻐. 너 너무 멋있어. 당신 최고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본인도 어디 가겠어요? 똑같지. 마찬가지니까. 네. 그리고 아내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심을 이기는 자는 없어요. 진심을 이길 거는. 진심, 마음 깊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으로 아내를 대하는 게 가장 크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를 종교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도 좋고 가정도 좋고 또 그녀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혼을 부추기는 요인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는데 이혼은 대개 돈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친인척 간의 그런 또 고부 간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혼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좀 이따 봐야 될 텐데 또 최성애 박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라든가 가족 갈등이라든가 불륜, 외도 이런 것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인간이 잘못되는 그 요인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있잖아요. 근데 잘 되는 요인은 역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그 따져볼 수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혼을 부추기는 요인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건데 못 고치는 게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서서 쏘든지 앉아서 쏘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내가 이거 이제 앉아서 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양말도 뒤집어서 놓고 빨래통에다가 뒤집어서 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본인은 큰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살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외에도 아내한테 이렇게 작은 상처를 계속 줘갖고 나중에 그게 큰 상처가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픔이 되는 그런 말을 본인은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얘기하는 사람은 몰라. 그래서 그런 작은 상처들이 나지 않게 그 상처가 이게 마음의 상처는요. 이 연고나 이런 거 갖고 잘 안 붙어요. 특히 여자분들은 죽어도 생각나, 계속 생각나. 그리고 또 뭐 싸울 때는 더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애시당초에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내한테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내한테 이기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한테 어떤 경쟁심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쟤가 뭐 나보다 이런 걸 더 잘해?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아내한테 왜 이겨요? 아내가 최고인데. 그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 그죠. 아내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집하고 비교하는. 야, 누구네 엄마는 진짜 대단하더라. 뭐 재테크 기술이 있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증권에다가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대. 본인이 그러지 본인이나 잘해 본인이나. 다른 집하고 비교하는 다른 집하고. 그건 진짜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집 아빠는 요번에 부장 됐대 이러는 거. 그런 건 비교하면 안 돼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 더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용기를 내는 사람은 화해를 하는 사람은 남편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했어요. 그럼 누가 먼저 화해해요? 저는 제가 먼저 해요. 네. 편지를 쓴다거나 그건 요새는 편지 별로 안 쓰고. 하여간 내가 미안하다. 근데 문제는 어떤 때는 너무 빨리 화해를 해갖고 뭘 미안한지 몰라. 그래갖고 야단 맞는 거야. 하여간 미안해. 이거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야 되는데 먼저 본인이 다가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와이프한테 지금 어때요? 신문에 나거나 어디 경찰서에서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들은 이제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워싱턴 교수의 워싱턴 대학의 가트만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한 건데요. 이런 말을 쓰면 15년 안에 이혼할 확률이 90%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당신은 도대체 왜 결코 절대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다음에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그다음에 이제 담 쌓는 거, 말 안 하고 전화 그냥 완전히 꺼놓고 이러는 거 말 안 하기. 이런 게 있으면 90%가 이혼을 한답니다. 15년 안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있는 듯 없는 듯 완전히 모른 척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투나 그런 행동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부부 싸움을 하신다면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혹시 중간에 배고프면 먹고 싸우자요. 먹고 싸우자. 그래서 음식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서 좀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먹고 싸워라. 그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3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보면은 부부가 이렇게 어떤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친구를 불러요.
그럼 친구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있어갖고 그게 더 해결될 것 같죠? 해결이 더 커져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3자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대화를 해야지 다른 사람을 자꾸 개입시키면 안 돼요. 부모님을 개입시킨다든가 뭐 처가 뭐 장인 장모를 개입시킨다든가 이러면 그때는 봉합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3자 개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3분 안에 끝낸다. 제가 보기에는 1분 안에 끝내야 돼. 빨리. 말이 길어 말이. 그러면 점점 이게 산만해지고 저도 옛날에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들어갖고 졸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얘기들 말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걸 피해야 된다. 서로. 네. 특히 여성분들이 말이 길잖아요. 그죠? 어디 극장 가려면 극장 바로 안 가고 커피집 들렸다가 뭐 옆에 음식 먹고 이거 했다가 저쪽으로 가서 어떤 때는 뭐 1시간씩 가도 아직도 극장을 못 가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먼저 남자가 화해를 신청하고 용기를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그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그 말투나 이런 게 그랬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공감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그런 그 말투예요. 저는 이런 거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리고 나도 그 입장이 되면 그랬을 거야. 이게 결정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누가 뭐래도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 사실 어느 편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런 그 싸움이나 이런 거의 화해 과정인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언제나 너는 내 편이다. 세상에 내 편이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편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진짜 영원한 내 편. 그리고 요새 말로 하면 찐 내 편인가요? 진짜 내 편. 진짜 내 편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내의 그 잔소리를 고마워해요. 연세가 점점 드시면 잔소리할 기운도 없어요. 아유, 네 맘대로 하세요. 이게 점점 이렇게 된다고요. 잔소리하면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잔소리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이렇게 건강함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각자의 그 공간을 존중해야 되는 게 은퇴를 하면은 점점 같이 있고 싶어요. 난데없이. 여태까지 전혀 안 같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적어도 9 to 5는 시간을 줘야 된대요. 그쪽이 본인의 생활을 즐길 공간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유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사를 분담하는. 그러니까 가사를 분담하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요새는 많이 분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게 점점 남성들도 이제 음식을 한다거나 이런 게 더 멋있어 보이고 또 TV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업투데이트해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 작은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뭐 빨래 개는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설거지 하는 거, 예. 별로 그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음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음식은 몇 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음식 요리학원에 좀 다녀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와이프가 싫어하는 면도 있어요. 음식을 하거나 그러면 어질러 놓기만 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것도 또 있고요. 하여간 근데 가사 노동을 쉐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니어가 돼서 은퇴를 하잖아요. 남편은 본인의 일이 없어졌어요, 지금. 일이 없어. 근데 아내는 지금 가사라는 노동이 하루 종일 1년 365일 계속 있어. 그럼 이거를 쉐어하지 않으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쉐어해야 돼, 쉐어해. 아니면 나가먹던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아직도 머릿속에 나는 밥은 못해, 나는 반찬은 못해, 이거는 오로지 아내 몫이야 라고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10년은 살 수 있어요. 그러다 그냥 콱 아파갖고 죽으면 모르는데 30년이나 40년 이렇게 오래 사는데 계속 나이 85, 90 이렇게 해갖고 여보 밥 줘. 이거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네가 해 먹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가슴 아프고 뭐 때문에 웃고 있고 뭐 때문에 지금 힘든지를 생각을 해요. 생각을.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거 보면 엉뚱한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배우자 아니에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뭐 때문에 이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라는 게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요새 생각하는 게 뭘까? 아니면 우리 남편이 요새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화해를 먼저 한다. 그러니까 화해를 누가 하는 게 화해를 먼저 요청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용기를 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습이. 사과를 해봤어야 알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가 날 때는 우리들이 진짜 즐거웠을 때, 우리가 또 어떤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내가 화가 나면 그런 어려움을 같이 지난 30년, 지난 40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예. 그 우여곡절을 오롯이 이겨낸 사람은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두 사람이 그걸 이겨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야, 이렇게 사소한 거 갖고 우리가 싸울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몇 가지 다시 요약을 하고 오늘 제 강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싸울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다 이거죠. 네, 아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아내는 이길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아내한테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기려고 하는 사람처럼 우매한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그게 가장 큰 대원칙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극복한 사랑보다는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사랑, 두 사람의 사랑이 가장 큰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니어를 위한 가정생활 이 부분 중에서 부부에 관련된 것 외에 자녀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이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딸이 둘인데 둘 다 이제 시집을 가갖고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는 굉장히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또 애들 또 손주들 잘하고 이런 거 굉장히 손주들도 보고 싶고 또 애들도 보고 싶고 지금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서로 왕래를 못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자녀들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는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 생활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평소에 서로 이제 통화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토요일 날 그 오전에 거기 캘리포니아는 그러면 그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희 그 둘째하고 큰애가 그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제 그 퇴근하고 와서 저희들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통화를 하면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어떤 때는 뭐 30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그 손주들 재롱도 보고 뭐 그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도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그 통화의 내용에도 굉장히 그 제가 이제 그 아내에게 그 부탁을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은 그 절대 어떤 그들의 의사결정에 관련돼 갖고 단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죠. 아내는 뭐 그러면 그 큰애는 지금 태권도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고 뭐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저희 딸의 의견은 또 다르거든요. 거기 관련돼 갖고 그거는 뭐 아직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외부의 레슨이나 이런 거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들이 그 우리는 그 조언을 해주고 싶고 또 그들은 그렇게 뭐 조언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큰애는 이제 미국에 그 이주한 지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문화가 한국 문화하고 조금씩 그 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 감안을 해서 이거는 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큰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더 그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또 그것을 그 같이 의견을 나눌 때는 우리의 그 생각을 훨씬 더 필터링해서 그거를 더 검토를 하고 이렇게 그 정리를 해서 그들이 그 원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죠. 다 사람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 또 다르고요. 또 둘째 같은 경우는 그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거기서 그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혼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도 굉장히 많고 또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또 우리가 듣는 부분도 있고, 근데 거꾸로 또 저희가 도움을 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그 조리법이 있다든가 그런 조리법에 대해서 어디를 보면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에 뭐 어떤 영화가 요새 굉장히 재밌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재밌다, 이런 거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걸 서로,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30대 중반이지만 이제 성인입니다. 성인. 그래서 그들과 내가 같은 동료로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뭐 그런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그런 그 사고방식에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되려면 저 자신도 저도 이제 시니어지만 많은 부분을 새로 고민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책이 있지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유럽에는 패런팅이라는 자식을 양육하는 그런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고 성인 자녀하고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식도 축적을 하고 또 본인이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 또 적용도 해보고 그러면 그게 우리 전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내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나중에
너무 늙고 힘들면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지금 미국에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자식이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그들이 독립된 객체로서 경제 생활을 영위를 해야지 우리만 돌봐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건강하다면 계속 뭐 생활을 할 것이고, 우리가 만일에 그 아프다면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그들이 피지컬리,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저희한테 방문을 하느냐 아니면 줌으로 방문을 하느냐의 차이겠는데, 그거야 할 수 없지 않니.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택한 게 미국 생활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여기 와서 살고 나랑 같이 여기 있어라. 또 너 여기 병원 가까운 데서 와갖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와서 방문해라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같이 물리적으로 같은 그 생활권에 있어도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경우도 꽤 있지 않을까.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시니어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자식에 대한 문제는 그냥 어린 자식이 아니고, 시니어의 경우에는 성인,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 이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앞으로는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또 새로운 방법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보다 이런 경험을 먼저 한 다른 나라들의 예도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